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수천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히는 세상입니다. 돈 빌리기는 이렇게나 쉬운데 왜 그 빚의 끝은 항상 잔인한 파멸로 이어질까요? 가장 쉽게 시작된 몰락의 덫, 그리고 그 덫을 끊어낸 250만 원의 기적을 지금부터 깊숙이 파헤쳐 봅니다. 대출을 받는 건 과연 엄청난 자격이 필요한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쉽습니다. 과거에는 은행 문턱을 넘으려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지점장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모바일 핀테크가 지배하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대한 빅데이터와 비대면 심사 알고리즘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절박함을 아주 정교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단 3분의 시간, 스마트폰으로 찍은 신분증 사진 한 장이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빗장이 활짝 열립니다. 이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약은 쉽고 빠른 한도조회라는 가장 화려한 포장지를 두르고 있는 셈이죠. 평범한 50대 가장 박모 씨는 6년 전 당장 급한 생활비 명목으로 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20대 청년 이모 씨 역시 혼자서 아버지와 어린 동생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2천만 원이라는 무거운 빚을 졌어요. 이 두 사람은 스마트폰 화면의 확인 버튼을 누름으로써 무심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겁니다. 대출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는 다음 달 월급으로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기 마련이에요. 한 달 이자가 불과 몇만 원 수준일 때는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빚이라는 탐욕스러운 괴물은 사람의 근거 없는 낙관과 기대를 먹고 자라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내지 못하는 순간 내 재산과 월급에 대한 압류는 다음 날 바로 이루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사는 단번에 숨통을 끊지 않고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며 서서히 피를 말리는 잔인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연체 1일차부터 일주일까지는 점잖은 말투의 문자폭탄과 안내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기한이익 상실 통보서가 집으로 배달되어 이때부터는 매달 내던 할부금과 상관없이 빌린 돈의 원금 전체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끔찍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넘어가면 법원의 지급 명령과 함께 본격적인 강제 집행과 통장 압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죠.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가 사람의 이성을 갉아먹습니다. 이 미칠 듯한 숨막힘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금융의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입니다. A저축은행의 연체 독촉을 막기 위해 B카드론에서 돈을 빼고 B를 막기 위해 금리가 20%에 육박하는 C 대부업체로 달려가요. 50대 방 씨의 경우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만든 7개의 다중채무는 원금 3천만 원을 불과 4년 만에 이자만 4천만 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눈덩이처럼 맹렬하게 불어나는 기괴한 복리의 저주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겁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른 돌려막기의 끝은 파국입니다. 마침내 법원의 결정문이 떨어지고 모든 금융권의 통장이 꽁꽁 얼어붙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한 달 내내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받은 소중한 월급이 통장에 꽂히는 순간 단 1원도 남김없이 채권사의 계좌로 자동이체되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려요. 가족의 저녁 식사를 차리기 위해 마트에서 카드를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래정지 알림뿐입니다. 내 피 같은 돈인데 내가 단 한 푼도 만져볼 수 없는 신용불량자의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체를 망가뜨리는 기막힌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정당하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만든 합법적인 압류제도가 오히려 채무자들을 영원한 실업자로 내몰고 있어요. 아무리 밤새워 야근을 하고 주말에 투잡을 뛰어도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0원이라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기꺼이 출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일해봤자 다 뺏길 텐데 왜 땀 흘려 일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지는 거죠. 사람들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경제활동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자포자기라는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버립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현금을 쥐어주는 음지의 일자리나 일용직을 전전하게 돼요. 빚을 강제로 갚게 하려고 만든 시스템이 정작 채무자의 빚 갚을 능력 자체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리는 치명적인 역설입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파산 말고는 답이 없던 이들에게 최근 한 줄기 거대한 희망의 빛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떤 강력한 채권자도 심지어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의 등장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벼랑 끝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 달에 250만 원까지는 그 누구도 절대 압류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인 방어막을 쳐주었어요. 도대체 왜 하필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었을까요?
이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와 매년 뛰는 물가 상승률을 아주 정밀하게 반영한 수치입니다. 빚을 갚지 못한 죄인일지라도 최소한 비바람을 피할 월세는 내고 가족들의 입에 따뜻한 밥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우리 사회적 합의의 숭고한 결과물이죠. 이 시행령 단 몇 줄의 작은 규정 변화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실로 거대했습니다. 최소한의 밥그릇이 법적으로 보장되자 일하기를 포기하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다시 활기찬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고스란히 찍힌 250만 원을 보며 사람들은 끊어졌던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웁니다. 내가 흘린 땀으로 우리 아이 학원비는 낼 수 있다며 잃어버린 내일의 희망을 품게 된 거예요. 이것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단순한 온정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파산한 채무자를 국가가 막대한 세금으로 평생 부양하는 대신 그들을 다시 떳떳한 납세자이자 성실한 근로자로 만들어 국가 경제의 선순환 수레바퀴 안으로 끌어들인 고도의 경제적 결단입니다. 빚쟁이라는 낙인과 압류의 두려움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한번 진지하게 계산해 보세요. 결국 사람이 살아야 빚도 갚을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하고도 묵직한 진리를 국가의 핵심 제도에 깊숙이 심어놓은 거죠. 돈을 빌려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쉬운 얼굴을 하며 다가오지만 빼앗을 때는 삶의 뿌리까지 무자비하게 뽑아가는 것이 빚의 냉혹한 본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금융의 정의란 넘어진 자의 숨통을 마지막까지 잔인하게 조여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호흡은 남겨두는 법입니다. 그 250만 원이라는 단단한 사다리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줄임을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해요. 넘어졌다고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진짜 금융의 힘입니다.